그날 떠난 사람 대신 그 사람에게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문 앞에 웅크려 앉아 있던 개 한 마리, 그리고 그 목줄에 매달린 편지 한 장. 봉투 위에는 딱 두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순애에게. 그 순간 순애 씨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묶어두었던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 많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 그 겨울날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을 조용히 열어보려 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입안이 말라붙고 왜인지 숨부터 막히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순애 씨에게도 그런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수라는 이름입니다. 둘은 예전부터 소문난 가난한 연인이었어요. 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청춘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장과 마트, 편의점을 전전하며 오늘 하루만 버티자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건 길에서 주워온 믹스견 한 마리, 이름은 달구였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밑에서 떨고 있던 녀석을 현수가 데려왔죠. 얘도 우리랑 비슷하네. 갈 데 없고 가진 건 털밖에 없고 그 말에 순애 씨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 달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이 좁은 반지하 방은 사람 둘, 개 한 마리가 웃음소리로 하루를 버티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오래가지 않지요. 몇 해 전부터 현수는 자꾸만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 끝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한겨울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좀 가보자니까. 순애 씨가 다그치듯 말하면 현수는 늘 이렇게 웃어넘겼습니다. 돈이 어딨어. 기침도 집세만큼 내야 고쳐준다니까. 웃는 말투였지만 밤마다 베개가 살짝 젖어 있는 걸 순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현수의 숨은 점점 짧아졌고 일 나가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며칠만 좀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코트 하나 걸친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달구는 현수를 따라 복도 끝까지 뛰어갔습니다. 현수는 달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야, 달구야. 나 없다고 이 집 버리면 안 돼. 알겠지? 순애 씨는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사라졌고 그가 남긴 것은 달구 한 마리와 빛 독촉장 몇 장뿐이었습니다. 현수가 떠난 뒤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우편함에는 빛 독촉장이 수북이 쌓였고 전화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당장 일부라도 갚으셔야죠. 사람들은 숫자만 말했지만 순애 씨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버려졌어요. 당신은 혼자 남았어요. 달구만 아니었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달구는 부쩍 현수 냄새가 나는 쪽으로만 코를 킁킁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현수가 자주 앉던 자리, 현수가 누웠던 이불, 현수가 신던 낡은 운동화. 밤이 깊어지면 달구는 베란다 쪽에 앉아 문 밖을 바라보며 신음하듯 울었습니다. 기다리지 마, 이 바보야. 그 사람 우리 버리고 간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며 달구를 달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굵게 날리던 12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문득 철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끌쩍, 끌쩍. 순애 씨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듯 허겁지겁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구가 문 앞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 조금 전까지 방 안에 있었던 달구가 언제 나간 건지도 모르는 사이에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에는 젖어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받는 이도 없이 그저 구겨진 종이 위에 볼펜으로 한 줄 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순애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문 앞에서 떨고 있는 게 목줄에 매달린 편지, 거기 적힌 한때 당신 전부였던 사람의 이름. 순애 씨 손은 편지를 잡은 채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지만 풀칠한 부분은 기막히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 정말로 끝나는 거야. 혹시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 말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겨우겨우 버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순애 씨는 봉투를 뜯지 못한 채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읽지 말자. 그냥 없는 편지가 되게 하자. 달구는 그런 순애 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 사람이나 개나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구는 이상했을 만큼 하루에도 몇 번씩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계단을 타고 후다닥 내려갔다가 한참 뒤에야 헉헉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길이 미끄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 때면 달구의 털 끝에는 어딘가에서 묻어온 흙먼지와 풀내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를 꾸준히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의 공기는 작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순애 씨의 마음 역시 그의 겨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한쪽 구석 노랗게 변해버린 편지 봉투 하나. 순애 씨는 일부러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 하지만 견디는 것도 습관이 되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줄 알게 되죠. 그렇게 읽지도 버리지도 못한 편지, 그 옆에서 겨울 한철을 조용히 견디고 있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달구였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창밖은 이미 저녁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따라 달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 앞에 와 꼬리를 흔들며 반겨야 할 시간인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기 달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온몸에 소복이 쌓인 채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줄에는 또 하나의 편지 봉투가 젖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봉투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공책을 찢은 듯한 종이 조각에 서투른 글씨로 몇 자 적혀 있을 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달구의 몸을 끌어안고 집 안으로 데려오는 동안에도 봉투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목줄에 꼭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어? 순애 씨는 달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읽어야겠다. 도망치듯 밀어두었던 그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까지. 싱크대 앞 의자에 앉아 순애 씨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겨울밤의 침묵을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미 번져버린 글씨들이 있었지만 현수의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줄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순애 씨는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늦었대. 돈이 없다고, 바쁘다고 별 핑계 다 대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그동안 농담처럼 했던 기침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같이 가서 검사 받자는 말 왜 그때 그래 한마디를 못했을까. 글씨는 점점 더 삐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욕심이 나더라. 내가 내 병간호 하다가 같이 망가지는 꼴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내가 덜 미워하게 만들 방법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편지 끝부분에는 달구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구랑 며칠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놈이 내 집까지 가는 길, 병원에서 오는 길, 내가 누울 곳까지 가는 길을 다 외울 때까지 나는 못 돌아가지만 이 녀석은 내게 갈 수 있더라. 그래서 부탁했다. 달구야, 나는 못 가도 너는 꼭 가라. 매일매일 내가 대신 순애 집 문 앞까지 가줘라.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놈 하나뿐이라서. 순애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달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밖을 나갔다 돌아왔는지, 왜 길을 잃지 않았는지.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언제나 현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구겨진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다. 달구가 집에 돌아가면 내가 끝까지 너한테 가려고 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그리고 나 대신 이놈을 좀 안아줘라. 이놈이 너 사랑하는 마음은 나보다 더 클 거다. 마지막 줄은 잉크가 번져 잘 읽히지 않았지만 순애 씨는 굳이 글씨를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달구가 조용히 쉬는 숨소리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달구 옆에 조용히 누워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 혼자 온 게 아니었네. 여태껏 버려졌다고만 믿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떠난 날도, 달구가 문 앞에 웅크려 있던 밤도, 편지 봉투를 읽지 못한 채 싱크대 위에 올려둔 날들도, 그 모든 시간이 이 한겨울밤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눈이 그치고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달구와 함께 집 근처 언덕을 올랐습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누웠다는 작은 수목장 자리, 달구가 수없이 오르내렸을 그 길이 눈 위에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 여기로 다녔구나. 눈보라 속에서도. 순애 씨는 조심스레 무언가를 땅에 올려두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편지 2통, 그리고 작은 초 1개.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달구는 조용히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모든 임무를 끝냈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당신은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읽지 못한 편지를 쌓아두고 살고 있진 않나요? 차마 열어보지 못한 기억, 끝났다고 믿어버린 관계,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 단정 지어버린 사랑. 어쩌면 그 편지는 이미 당신 곁에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어두운 골목길을 몇 번씩 헤매다가도 결국에는 당신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랑 하나가 조용히 머물러 주었으면 합니다.